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인생비책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가끔은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는 습관들이 우리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당뇨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당뇨에 과일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오늘 드릴 텐데요. 놀랍게도 과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시니어 건강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진영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인생비책에서 여러분의 건강 멘토가 되어드릴 이진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재미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실천에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박사님,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달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당뇨에 걸릴 수도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일이 달다고 무조건 당뇨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떤 과일은 오히려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올바르게 드시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함께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당뇨를 막기 위해 꼭 드셔야 할 과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과일은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로 당뇨 예방에 좋은 과일로 블루베리가 꼽혔습니다. 2013년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큰 규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려 19만 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20년 동안 지켜봤더니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33%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33%면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어떤 성분 덕분인가요? 블루베리의 핵심은 바로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이 안토시아닌을 먹였더니 근육에서 피 속의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것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내려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초반의 김영희 어르신이 생각나네요. 평소 단 음식과 빵을 좋아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영희 어르신께 간식으로 설탕을 넣지 않은 생블루베리를 하루에 약 80g 한 줌 정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후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공복 혈당도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생블루베리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얼린 블루베리도 영양분이 꽉 차 있어서 좋고요.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과일 주스로 갈아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 예방에 좋은 과일은 포도라고요? 포도는 달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입니다. 박사님. 네, 맞습니다. 포도 역시 당뇨 위험률을 19%나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의 비결은 포도에 풍부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이 어떤 작용을 하기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우리 몸에는 AMPK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피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근육이나 지방이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돕고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바로 이 AMPK 효소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레스베라트롤이 포도 껍질에 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박철수 어르신은 포도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포도를 꾸준히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껍질을 벗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깨끗이 씻은 포도를 껍질째 드시도록 권했고 특히 오디를 포도 대신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디는 포도보다 약 156배나 많은 레스베라트롤을 가지고 있어서 혈당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박 어르신은 제 권유대로 오디를 꾸준히 드신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디는 여름에 잠깐 나오고 쉽게 물러서 구하기 어렵던데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디는 얼리면 레스베라트롤을 포함한 좋은 영양분들이 더 꽉 차게 되므로 생 오디보다는 냉동 오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뇨에 좋은 과일은 사과라고요? 사과는 우리가 늘 먹는 과일인데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네, 사과 역시 당뇨 위험률을 14%나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사과 속에 있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의 효능에 주목했습니다. 쥐에게 클로로겐산을 먹였더니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줄여주고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쓰게 해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내려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과 외에도 클로로겐산이 풍부한 과일이 또 있을까요? 클로로겐산은 사과 외에 배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는 루테올린 같은 또 다른 좋은 성분들도 풍부해서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지방세포가 피 속의 당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서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와 배 둘 다 당뇨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이민정 환자분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평소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민정 환자분께 하루에 사과 반 개 또는 배 4분의 1 조각 정도를 껍질째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식전에 드시거나 배고플 때 간식으로 드시도록 강조했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6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과나 배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맹이만 드신다면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고 먹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자몽입니다. 자몽도 당뇨에 좋다니 신기하네요. 자몽은 당뇨 위험률을 12% 낮춰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자몽의 흰색 속껍질에 풍부한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린진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나요? 나린진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돕는 GLP-1이라는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물질이 잘 작동해야 혈당이 떨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박사님, 자몽은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뇨인 분들이 섭취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몽은 혈당 조절에 아주 좋지만 고지혈증약이나 고혈압약 같은 특정 약물들과 함께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서 혈당 관리를 위해 자몽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검사 결과 약물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약물이 몸에서 분해되는 것을 방해해서 약효가 너무 강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자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드시는 양을 조절하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가 당뇨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님, 당뇨인에게 과일 섭취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병원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2주 동안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과일 섭취량을 다르게 해서 식사를 하게 한 후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했죠.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당뇨인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치죠. 연구 결과는 어땠나요? 이 연구에서는 과일 주스, 통조림 과일, 말린 과일은 빼고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하루에 2조각 드신 그룹과 하루에 2조각 미만 드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그룹 모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으며 두 그룹 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그럼 적당량의 과일은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과일에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혈당을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더불어 비타민 C, 비타민 E 같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뿐만 아니라 과일의 색깔을 내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흰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깔의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의 미세한 염증을 막고 췌장이 늙는 것을 늦춰줌으로써 당뇨가 나빠지는 것을 막고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중반의 김미영 어르신은 2형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평소 과일은 혈당이 오를까봐 전혀 드시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김미영 어르신께 칼로리가 낮은 과일, 블루베리, 자몽을 하루에 2번, 한 번에 50칼로리 정도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김미영 어르신의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혈액 검사에서 몸속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비타민 C 같은 성분들의 농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과일 섭취가 단순히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과일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순간부터 혈관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당뇨병성 망막증, 콩팥질환, 발에 생기는 궤양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당뇨 합병증을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는 이를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50만 명을 7년 동안 지켜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횟수와 당뇨 합병증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과일을 자주 드실수록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들고 특히 작은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과일이 당뇨의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올바른 과일 섭취 습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4가지 과일 섭취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드세요. 밥 먹고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요? 네, 밥 먹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한 후 1시간쯤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이때 과일까지 먹으면 혈당이 더욱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과일을 밥 먹기 전에 드시면 과일 속 섬유질이 먼저 소화되어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배도 불러서 밥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이 어렵다면 배고플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70대 최정숙 어르신은 밥 먹고 나서 꼭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에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해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죠. 저는 최정숙 어르신께 과일 드시는 시간을 식전 15분 전으로 바꾸고 식사량을 조금 줄여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과일을 드신 후에도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일은 꼭꼭 씹어서 갈아서 먹지 말고 통째로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일 주스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과일을 갈면 과일 속 섬유질이 다 끊어져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과일 주스를 꼭 마시고 싶다면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직접 갈아 마시고 이때도 과일을 껍질까지 모두 같이 갈아서 100cc 정도만 드시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과일을 통째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사과나 배 껍질은 좀 뻣뻣해서 먹기 불편하던데요. 키위 껍질도 먹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과, 배, 포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키위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당뇨 합병증을 늦추는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대부분 껍질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알맹이만 드신다면 몸에 좋은 성분들을 다 버리고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은 영양제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한 번에 약 50칼로리 정도의 양으로 하루 1에서 2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칼로리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중간 크기 4분의 1쪽, 배 4분의 1쪽, 바나나 반개, 딸기 7개, 오렌지 또는 자몽 반개, 참외 반개, 자두 큰 거 1개, 블루베리 80g, 약 한 줌 정도, 이 정도 양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를 막는 4가지 과일. 1.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으로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2.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며 특히 껍질에 많습니다. 오디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3. 사과 클로로겐산이 혈당 흡수를 낮춥니다. 배도 좋습니다. 4. 자몽은 나린진이 인슐린 작용을 돕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당뇨를 이기는 4가지 과일 섭취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밥 먹기 전에 드세요. 갈지 말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껍질째 드세요. 정해진 양만큼만 드세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자 건강 저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실천하셔서 당뇨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진영 박사님과 함께 당뇨와 과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인생비책은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